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손실금법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여렵 팀장님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도 종목 진단은 계속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무슨 뭐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해서 좀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쪽도 좀 빛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오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LG화학을 52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22%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중이 15% 적지도 않아가지고 이 운용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써있네요. 시간 자금 여유 있습니다. 여유는 있습니다.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잘 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타이밍이 조금 아쉽죠. 정말 딱 그 2월 달에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꼭 저럴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전에 한번 LG화학으로 수익을 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상승할 때 다시 한번 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들어가셨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미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에는 조금 더 악재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질문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항상 이 진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한 종목에 갖다가 정을 붙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목의 또 양면성을 느끼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알아볼게요. 네. 김진환 전문가 투자 의견요? 네, 보유입니다. 보유. 자, 손여래 팀장은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차트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내릴 수는 있어 보이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또 LG화학은 또 이제 석유화학 쪽, 네. 화학 쪽으로도 또 이제 걸쳐 있습니다. 네. 매출은 조금 이쪽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는 요 관련해서 최근에 뭐 대한유화도 그렇고 뭐 금호석유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반등 정도를 우선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기관 매수세, 그다음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 트라이를, 바닥을 잡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요. 요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 횡보를 하든가 좀 에너지 응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하락 추세는 지속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반등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사실 수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추가 매수도 하실 수 시간도 있다고 있고. 하시는데 예. 네, 근데 우선은 제가 손절가는 35만 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46만 원을 좀 이야기 드리는데 네. 우선은 반등 46만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요거를 좀 물타기를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6만 원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평단이 한 4만 원, 45만 원까지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만 원 이하에서 네. 사셔서 기간 좀 투자하셔서 46만 원까지 반등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업 부문별로 제가 좀 한번 봤어요. 지금 우선은 실적이 중요한데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 11조 6천억 나왔고 영업이익 2,646억이 나와서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67%나 감소한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감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서도 매출은 감소한 건데 영업이익은 그나마 7% 감소한 건데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 부분별로 보니까 매출이 가장 큰 게 석유화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석유화학 부분 최근에 반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보시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1,573억 달성을 했지만 이게 보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보조금 때문에 흑자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그 실적 부진에 그것을 조금 뒤집어 쓰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재 쪽에 1조
434억 매출에 영업이익 1,421억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 매출하고 수익성 개선에 좀 이바지를 한 부분이 요것이고요. 기타 뭐 백신 같은 거 생명과학 부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뭐 계열사 파만농 이런 것들의 어떤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부분하고 첨단 소재 여기가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2분기부터 이제 개선이 이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석유화학 쪽 턴어라운드가 지금 뭐 금호석유도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인데 네. 석유화학 부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하면은 뭐 양극재 아니겠습니까? 양극재 매출이 영업이익이 341로 추세 이제 전환 흑자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HBM 접합 소재 쪽도 이제 진출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메리츠증권 추정치가 올해 매출 53조 9천억대, 영업이익 2조 2천억, 순이익은 8,54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6년 예상 펄을 제가 보니까 17배예요. 그래서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있어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바닥 잡는 게 중요한데 40만 원 이하에서 제가 지금 15%인데 한 10% 정도, 그래서 25% 정도 포트 정도 해갖고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단기 바닥 46만 원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2차 전지 쪽 반등이 이제 하반기에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석유화학 쪽 한마디로 중국의 어떤 반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기 반등 그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46만 원, 50만 원, 55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능하니까 우선은 46만 원 보시고 물타기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우선 추가 매수 구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얼마나 담아야 될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옛날 같았을 때는 LG와 그냥 진짜 석유화학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미지가 또 많이 바뀌었죠. 또 거기인데 불구하고 또 석유화학에 다시 뜨고 있는. 그러니까 요걸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격 전략 해주신 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손현우 팀장이 되겠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릴 거고 전문가님과 뷰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전략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참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퍼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 퍼가 고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못 가는 이유를 이런 이유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1, 4분기 잠정 실적이 분명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깎인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분기 대비했을 때는 3개 분기 연속 갱신됐고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60%, 70% 훼손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덜 훼손된 기업이 있고 엄청 훼손된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 훼손된 기업 같은 경우 보통 LNF랑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깎였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퓨처엠은 60% 이내로 선방했다고 한다면 LG화학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랑 닮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우리가 뭐 테슬라 밸류체인, 뭐 BMW 폭스바겐 밸류체인, 뭐 삼성 SDI 밸류체인 이런 거 봤을 때는 테슬라랑 관련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이 LG화학의 매출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분야가 61%,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31%, 첨단 소재가 4.4인데 이 LG화학을 비롯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수급에 이 역할을 했다라기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LG화학이 당연히 화학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기 위한 할부 금리를 낮췄다고 했으니까 전기차 판매 촉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이제 LG화학이 항암제 본격 개발.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첨단 소재랑 생명과학 부분이 4.42%랑 2.04%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제약바이오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악플이 엄청 달릴 겁니다. 매출 비중이랑 비례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았고 화학 섹터가 괜찮았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 움직임은 2차 전지가 70%, 그 다음에 화학이 20%, 제약바이오가 10%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 와보면은 수급 동향이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이 포스코 홀딩스랑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제가 굳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차트를 안 띄워드린 이유는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은 21선 견고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수급동향을 보더라도 그쵸? 포스코홀딩스는 닮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나는 LG화학이 좋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손 팀장이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뻔질하게 말하는 게 포스코홀딩스를 사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LG화학은 그대로 두고 포스코홀딩스를 사가지고 둘을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했을 때 업황이 개선됐을 때 LG화학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변동성이 클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한 75% 이상 확률은 포스코홀딩스가 LG화학보다 반등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고 원하신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36만 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추가 매수가고요. 1차 목표가는 54,0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여로 팀장께서는 LG화학으로 간다의 전략은 추가 매수고요. LG화학보다는 포스코홀딩스라면 반등 매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교체 매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LG화학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 김진환 전문가는 추가 매수 후 손실 줄이기 또는 약수익 정도의 느낌입니다. 보유 있고 46만 원 그리고 손절가 35만 원. 밸류도 보셔야 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 두 개의 전략으로 가시는데 목표가 54만 원, 손절가 36만 원 제시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꽃미남 3인방 눈이 부시다 라고 하셨는데 눈부신 꽃미남 3인방과 함께 종목 진단 눈부시게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빛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꽃미남 3인방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두 분의 표정을 살짝 봤거든요. 네. 어때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우리 김진아 전문가는 그냥 무덤덤하시고. 은근히 받아들이시고 즐기신다니까요.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계속 끄덕끄덕 그렇지. 그럼요. 뭐가 인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3인방 자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본데요. 전 잠깐 기다려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달 항아리님께서 너무 눈부셔서 지금 선글라스 쓰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 좀 눈부시십시오. 저도 그렇군요. 힘듭니다. 네. 그런데서 꽃미녀 입장에서 미남들이 아닌데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2부 조금 더 스피드하게 계속해서 달려보고요. 일이나 하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꽃미남 3인방 때문에 지금 너무 눈이 부셔서 잠깐 할 말을 잃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셨다고 하니까 다시 전화 연결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신라 호텔. 호텔 신라 가지고 계시고. 네. 호텔 신라. 예. 19년도에 샀는데. 2019년이요? 예. 우와. 82,000에 30%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회사라고 안 망하겠지 하고만 생각하고 놔두라는데. 그럼요. 꿈쩍도 안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근데 수익 났을 때도 그냥 버티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기다리셨네. 네, 거기 또 삼성가 아니겠습니까? 사신 이후로 어쨌든 간에 8만 원대에서 지금은 6만 원 후반, 6만 원 깨고 5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 자, 과연 이게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유 있게 더 두실 수 있는 거죠? 예. 좀 살아나겠다는 그냥 냅둬야지 움직였다가는 더 손해가 가더라고 모르고 하니까. 그럼 요번에 좀 요걸로 좀 알아보시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예, 김진아 감사합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텔 신라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뭐 저 힌트를 드리자면 파라다이스나 요런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도 여기 그 영종도 쪽에 이제 호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런 종목들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여름 오면서 이제 뭐 관광 수요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면세점 사업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면세점 사업이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끝나고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이 이제 지난 분기에 회복을 좀 했는데 지금 1분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65%나 감소를 하고 컨센서스, 즉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56%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면세점 쪽, 특히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이제 많이 와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따이공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 기여를 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매출 전망치, 그 다음에 내년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정치보다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생각보다 올해나 내년 매출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오늘 이번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좀 전망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 삼성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낮긴 낮아요. PBR이 좀 낮아서 이런 부분들, 뭐 특히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그저 배당이 좀 작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배당 200원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그래도 이부진 저기 사장인가요? 그래서 이쪽 삼성 쪽이 그런 것들을 인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도 이제 여행이 살아나면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거의 지금 2022년부터 거의 2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큰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을 지금 돌파하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박스권, 작은 요 아래단에서 윗단으로 올라오려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4개의 선을 그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차례차례 하나씩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도장 깨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강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근데 숫자적으로 매출적으로 지금 조금 예상치,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조금만 더 숫자가 좋으면 반등할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 기업이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여행 사업 관련해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63,500원, 거의 그냥 63,000원에서 6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올라서면은 그러면 이제 7만원, 76,000원, 8만원 갈 수 있는데 너무 지금 평단이 높으세요. 그리고 3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은 넘게 걸려야지 82,000원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기 투자하시고 뭐 배당 같은 거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주 친화적 정책 같은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기간 투자 오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추매는 저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비중이 높으시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쭉 가져가셔서 아주 큰 박스권의 흐름이니까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1년 정도 투자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으로 만약에 갈아타신다면은 63,000원에서 66,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셔서 다른 모멘텀 좋은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더 사지 마시고 여행 업황이 좀 개선된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기다렸었을 때 장기 목표가가 8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고 싶다. 63,000원에서 66,000원 사이가 좀 더 빨리 올 거니까 가격대가 그때 좀 분할로 차근차근 최대한 좀 높을 때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더 요즘 뭐 핫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해결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나오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호텔 신라였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볼 거고요. 백산 진단하겠습니다. 네. 12,143원 매수가예요. 비중 10% 담고 계시고요. 권민정님께서 중장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백산이 정말 꾸준히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됐고,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3,430원. 쭉 올라가면서 수익 키워가다가 또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빠지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당황하죠. 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네, 확실히 좋은 종목을 잘 사셨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종목에 대한 뷰랑 대응은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산이 걸어온 길을 걸어보면은 이 자동차형 이 합성 피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2021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대선으로 정치인맥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잘 보면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피크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백사는 잘 갑니다. 잘 보니까 이제 합성 피혁의 매출의 80%가량이 신발이고 자동차 시트는 15%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릴 때는 그래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트에 들어가는 피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주 움직였다가 대선 움직였다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피크기를 거고 빠지는데 백산 같은 경우는 시트뿐만 아니라 신발까지도 피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잘 보니까 매출이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리복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나이키는 뭐 실적을 잘 발표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섬유주들은 보통 같이 주거든요. 같이 주면은 실적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나이키가 못했다고 하더니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5%밖에 안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뭐 경쟁 기업이 나이키를 이겼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 나왔어요. 5% 상승했어요. 근데 이 백사는 나이키랑 아디다스의 동시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동시 노광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싸웠을 때 반사이익을 갖는 기업이다라고. 그래서 백산도 마찬가지로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싸웠을 때 백산이 반사이익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실적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늘 밀렸단 말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김한성이라는 분이 7만 595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악재로 보죠. 그래서 주요 주주가 지분을 줄였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톡 옵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상속세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어떤 사유를 하더라도 별로죠. 저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거, 고점에서 지분을 줄인 거는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보니까 그냥 진짜 기업 재무제표는 공격할 게 없어요. 연간 실적도 매년 10% 15%씩 증가하고 있고 배당도 2%나 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나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을 뭐 저는 뭐 배당 갖고 뭐 5년 10년 보유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말려들지 않겠지만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유기간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백산을 갖고 가시는데 뭐 태클은 안 걸겠지만 어떤 고점 시그널이 나왔고 고점에 외국인과 기관이 화답을 하니까 수익을 챙기셨다가 이 종목을 다시 사셔도 되시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S 구간은 13,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뭐 14,0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 3차 목표가는 16,000원 잡고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산이 그동안 요리조리 라인을 잘 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는데 네. 주요 주주의 지분 축소라는 단기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악재는 좀 피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따라서 13,0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 단위로 계속해서 이 흐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미녀들의 수다 님께서 네. 한전기술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오랫동안 들고 계셨어요. 저는 최근에 뭐 사신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거의 박스권에 거의 상단에서 사셨습니다. 73,500원에 15%. 최근에 뭐 원전 얘기, 뭐 SMR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수주, 뭐 체코 뭐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럴 때도 다시 한번 또 회복해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전기술은 요번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기세를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 평단 올 것 같아요. 요거는. 다행이네요. 예,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원전주 하나 가져가십시오. 또 드립니다. 네. 갚아주십니다. 네, 13일 날 이게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276억, 91억 원 나왔는데 같은 기간 매출이 17%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저희가 더 이제 가져가야 된다, 안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건 저는 일정을 보지 않습니까? 일정을 보는데 우선은 요 한전기술이 국내 유일한 원전 설계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여태까지 뭐 40년 동안 30여 개의 원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SMR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한전기술이 참여하게 됩니다. 뭐 한국전력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지배구조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매출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매출 보니까 원자로나 원자력 부분 매출액이 계속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원전을 많이 미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부터 수주나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한 어떤 이제 기대감도 이제 있고 이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이제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체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코나 기타 이제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원전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기 건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4기 건설이 되면서 사업 규모가 30조 원 규모로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프랑스랑 지금 2파전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한전기술도 상당히 먹거리가 이제 크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코 원전은 이제 7월 정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7월 이슈니까 이건 계속 가져가야 돼요. 원전주는 하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BHI나 우리기술도 많이 갔거든요. 우리기술은 뭐 다른 AI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중에 11차 정기본 실무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규모라든가 원전 발전 비중, 그 다음에 SMR, 아까 방금 말씀드린 소형 모듈 원전 있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해서 이 전기본에 들어가요, 이것들이. 그래서 원전이 오늘 좀 움직인 게 저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전선, 전압, 송배전 쪽 갔죠. 이것들이 가면은 근데 이것들 왜 갑니까? 전기가 필요해서 가는데 그러면 전기를 그런 발전하는 데는 그럼 왜 안 가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는 그래서 송전, 배전, 전압 가면은 이제 뭐가 가느냐면 태양광 내지는 이제 원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원전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미국장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주 하나가 지금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계속 좋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정말로 2022년도부터 거의 완전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에 사신 거예요. 거의. 그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즉 52,500원에서 재차 올라오는 흐름인데 기대감으로 갑니다. 뭐 요거 숫자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73,000원대는 올 것 같아요. 이번 텀에.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나온다면 76,000원이고 당연히 이제 수주가 가시화되면은 한번 오버슈팅해서 8만원도 갈 것 같으니까 지금 평단 73,500원 오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그런 뭐 우진엔텍이라든가 최근에 상장한 그런 탄력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요건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73,500원 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도해서 76,000원까지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그 미국 주식이 그거예요? 뉴스케일이에요? 그거 아니죠?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 제가 건가요? 본 거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오클로입니다. 오클로. 아, 새로 나오군요. 네, 새로운 SMR 관련주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이고요. 매수가 도달 가능합니다. 우리 7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송배전에서 원전으로 좀 이제 가는 그런 트렌드도 좀 미리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김진원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퍼주고 계시는데 뭔가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한 2주나 3주 전부터. 퍼주시는 김에 질문을 더 드리면 채팅창에서 저도 원전주 사고 싶은데 추천주 있나요? 라고 하셔가지고 종목 하나 좀 던져주실 수 SMR 있어요?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주 중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BHI를 솔직히 좋게 봤어요. 우리 기술하고. 근데 우리 기술이 갑자기 뭐 AI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BHI도 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BHI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테마주적으로 보시면 우진엔텍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갈 것 같고 뭐 그다음에 G2 파워 종목 이런 것들도 뭐 테마적으로 볼만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께 종목 전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까지는 안 돼요. 꼭 예. 가져가셔야 되고요. 진단 프로그램. 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도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마돈나님께서 좋습니다. 랩지노믹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3,400원에 사셨어요. 비중 15% 담으셨고 중장기로 보고 좀 사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다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면서 손 팀장님 부탁드려요 플리즈 하셨는데요. 어허. 네, 랩지노믹스 어떻게 할까요? 저를 찍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유보율이 몇천 프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상증자도 진행을 했고 미국의 클리어랩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미국 판로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흑자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어요. 근데 이 랩지노믹스가 코스피 기업이 아닙니다. 코스닥 기업이에요. 제가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릴 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거 좋지만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랩지노믹스 뉴스를 보면은 이제 랩지노믹스가 미국 클리어랩을 인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원 다이에그노믹스라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데 EDGC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네. EDGC도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주 소재 GDX랩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게요. 셀리버리도 거래 정지고 EDGC도 거래 정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기술력이 아무리 있어도 상장 유지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리버리도 거래 정지돼서 사무실 갔더니 짐을 뺐는데 이게 우리가 연구를 접은 게 아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사무실로 이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EDGC도 거래 정지 돼가지고 뭐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게 참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뭐 3개월, 6개월만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클리어랩을 인수했을 때 랩지노믹스가 적자 폭이 계속 나오는지 흑자로 되돌아온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지분 참여, 뭐 인수 확보, 자금 있고 이거 추진해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많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뉴스는 없습니다. 뭐 유럽에서 뭐 진단키트 통과했다. 뭐 곧 시판할 것 같다. 고지 언젠데요. 이게 물론 제가 모르죠. 뭐 랩지노믹스랑 통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뭐 시판된 거 매출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라고 하면 IR팀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거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봤는데 흑자가 전환 안 되면 그때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K온도 흑자가 2023년 하반기에 나올 거라더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랩지노믹스를 보실 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거는 제가 말려드리지 않지만 체크 포인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손절가는 2,450원, 1차 목표가는 3,200원, 2차 목표가는 3,7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 또 체크 포인트들을 좀 확실하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네.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공부하며 수익 내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한 유화를 올려주셨는데 아주 오늘도 트렌디한 그런 종목을 또 갖고 와 주셨죠. 16만 3천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사신 지는 좀 꽤 되신 것 같아요. 작년 말 이쯤 된 것 같고 10%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오래됐다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막 보세요. 급등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흥분돼요. 양봉처럼 같이 흥분돼요. 예, 상담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올라간 김에 매수가까지 우선 갔으면 가야죠. 좋겠다. 네.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 석유화학 쪽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뭐 가능성 있죠? 네, 이거 저희 이슈플로에서 우리 석유화학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효성 TNC나 이런 금호석유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환유화 오늘 뭐 추세 좋아서 저도 이거 이슈 플로에서 요거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예, 타이어 코드나 그쪽 관련해서는 이제 괜찮은데 대한유화가 그러니까 석유화학 외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범용 소재 사업만 하고 있어요. 뭐 다른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소재 산업 아까 뭐 HBM 소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스페셜티 제품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는데 대한유화는 뭐 그냥 모노머 폴리머 제품이라 그래갖고 이런 폴리에틸렌 같은 요런 그냥 소재 범용 소재 사업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국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막 무차익 경영해갖고 재무는 상당히 막 견실합니다. 그래서 PBR이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 PBR 관련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재무는 좋은데 지금 연속 지금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좀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좀 시장 상황에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요인이고요. 이게 대한유화 저 예전에 나와미코 따라해서 한번 또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때 네, 보유하라고 그때 하셨고 아마 그분은 수익권에 가셨을 것 같은데 요거 그래 제가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부터 거의 뭐 대략적으로 큰 박스권에서 제가 조금 더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윗 박스권 보면 16만 1,000원, 16만 거의 2,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쪽이 지금 오늘 대장주로 등극을 했어요. 다른 뭐 효성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좀 올라오는데 오늘 반등폭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지금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도 최근에 좀 사는 모습이에요. 바닥에서 좀 사는 모습인데 시클리컬이라 해서 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오실 것 같아요. 16만 3,000원까지는 그래서 16만 5,000원, 17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여기 뭐 16만 1,700원이니까 요 정도 선 오면은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조금씩은 그래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보신다면 금호석유나 효성 쪽이, 효성 TNC나 이런 쪽이 더 좋아 보여요. 예, 아무래도 뭐 타이어 쪽이, 소재 쪽이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거든요.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그다음 중국 시장도 좋습니다. 타이어 코드 쪽이, 타이어 소재 쪽. 그래서 요건 타이어 소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 방금 말씀 16만 1,700원부터 분할로 해서 매도하시는 전략. 그래서 16만 2,000원, 16만 3,000원까지는 오실 수 있는데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매수한 가격을 꼭 올려다가 거기서 뺍니다. 다른 석유화 쪽은 그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고 그렇게 빼나 몰라요. 네, 야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16만 1,700원 본절 이상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대한유화 잘 나오시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이걸로 수익까지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오래되면은 솔직히 수익이 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잘 나오시고 이왕이면 같은 업황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머니플로우 11에 나옵니다. 오늘 거 VOD 나오거든요. 예, 금호석유, 초성 TNC 또 우리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한 가지만 빠르게 볼게요. 피롭틱스 진단하고요. 29,000원에 30% 담으셨어요.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또 오늘 시외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팀장님의 진단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롭티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관련 기업이고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피롭틱스가 이 만들고 있는 장비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한다면 홀딩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롭틱스가 8,500원인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한 15,000원, 16,000원이면 밸류가 맞을 것 같다. 이것도 실적이 100% 증가됐을 때죠. 실적 100% 증가됐을 때 주가를 2배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8,500원이던 주가가 28,000원이 됐습니다. 고점은 38,000원이에요. 그러면 8,500원이 38,000원이 됐을 때 이거를 용인하려면 주가가 이제 7배 올라왔으니까 실적이 7배 돼야 되는데 과연 될까요? 물론 유리기판이 시장이 30조 시장인데 내일 모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27년, 2028년 실적을 땡겨왔으면
대응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동을 한번 봐볼게요.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기관이랑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중이 작으셨으면 조금 너프하게 볼 텐데 저는 우리 전문가님 못지않게 반도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손절가를 너프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를 한 24,000원 정도로 너프하게 잡아 드릴게요. 하지만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짧게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비중 5% 정도 남겨놓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1차 목표가를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를 3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35,000원 이상은 한 5% 정도 더 5% 비중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손절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